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 당좌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앞에서 배우셨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뒤에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앞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의 바드럼입니다. 우리가 당좌 자산이다 라고 하면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매출 채권에 바드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정답은 바로 3번의 상품입니다. 상품은 재고 자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번의 우편한 증서나 4번의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뭐냐? 이 두 가지 모두 다 통화대용증권으로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그 다음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까지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였죠. 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유동자산이다 라고 하면 바로 1년 이내를 이야기할 텐데요. 1번,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제한이 있대요. 자, 1년 이상 동안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사용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뭐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거 생각하시거나 단기 매매 증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중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 판매 목적,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이 유동자산 중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재고자산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건요.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니까 역시나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인 이유는요. 단기 매매증권이 정답인 이유는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자, 이런 통화 대용 증권은 현금이 되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이고요.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포함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앞에서 얘기 들으셨다시피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가고요. 자기합수표 현금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리얼번의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다 라고만 되어 있으면 포함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괄호에 만기 30일, 자 30일짜리 만기, 우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다시 말하면 90일 이내의 금융상품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여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기합 수표뿐만 아니라 양도성 예금증서까지 모두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더하시면 돼요. 127만 원, 정답은 127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이다 라고 하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기업회계 기준상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사채. 자,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단기 매매 증권. 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만기 보유증권. 자, 그 다음 단기와 만기로 분류할 수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 장기 보유 이런 건 없어요. 자,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자 다음 보기 중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맞죠? 그 다음 기말의 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 공정가치법 다 같은 표현. 기말의 평가 차이는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 모두 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아닙니다.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하는 건 단기 투자자산에 당좌자산에 분류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그 다음, 자, 다음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유가증권 하면 주식, 지분증권, 사채국채, 채무증권 맞습니다. 지분증권은 주식을 말한다. 맞고요.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를 말한다.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이다. 틀렸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제가 이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드렸을 거예요. 자, 책에는 유가증권이라고 나오지 않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게요, 유가증권에 대해서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부대 비용을 따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책에 문제가 바뀌어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질문은 틀리는 것 찾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으로 취득 원가를 측정한다.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 원가를 측정한다. 4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가액 평가가 아니라 우리 뭘로 평가하기로 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했죠? 공정가액, 공정가치.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거래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 거래 원가, 다시 말하면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공정가치에 포함하지 않고요. 따로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맞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자, 앞에 마지막 수업에서 팁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죠? 매도 가능 증권은요, 이 1년 이내의 경우도 있으니까 유동자산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일치하지만요, 단기 매매 증권은 IS, 즉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 항목 맞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BS,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더라. 자,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었죠? 그 다음 자, 14번 문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금방 나왔네요. 1번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틀렸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모두 다 맞는 표현이겠고요. 다음은 고려개발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에 공정 가치가 주당 2만 원인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이 각각 얼마인가 이동 평균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날 200주를 매입했고요. 한 주당 2만 원. 그럼 400만 원입니다. 7월 6일 날 200주에 대해서 1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60입니다. 다 더하면 760. 전체가 400주. 한 주당 가격은 이동평균법이면 평균 가격 전체 760 나누기 400주 하면 한 주당 1,900원, 19,000원. 그 다음, 자, 150주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50주를 매각하면요. 이 매각된 150주에 대해서 22,000원에 매각을 합니다. 자, 19,000원짜리를 22,000원에 매각하면 22,000원에 매각하면 한 주당 얼마의 차이? 3,000원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한 주당 3,0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처분과 관련돼서 이익이 생겼을 때 처분 이익이 얼마? 45만 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250주가 남아 있고요. 19,000원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 100주를 더 사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 350주에 대해서 이번에는 평균 가격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가격이 둘 다 똑같죠? 19,000원이에요. 자, 기말 결산 때 주당 2만 원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19,000원짜리가 2만 원으로 한 주당 1,000원씩 상승하네요. 그럼 350주에 1,000원씩 상승하면 평가 이익이며 1,000원씩 350주 35만 원의 이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35만 원, 그 다음 처분 이익이 45만 원,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35만 원, 처분 이익이 45만 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해봤죠? 여러분들 중간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이 400주, 150주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19,000원짜리를 22,000원에 처분하니까 한 주당 가격이 3,000원이다 라고 해서 150주 계산하시면 처분 손익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250주에 100주를 더 사왔다는 거 혹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19,000원짜리 19,000원이니까 똑같이 19,000원, 2만 원의 결산대 평가했다는 게 문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따라서 35만 원의 평가 이익이 생긴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할까요? 16번 주식회사 영광은 1기에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 주당 2만 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12월 31일 일주당 시가가 25,000원이었다. 영광은 제2기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에 일주당 3만 원에 50주를 매각하였다. 자, 2기의 12월 30일 시가가 2만 원이라고 할 때 회계 처리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까요?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다.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매입할 때 수수료 없으니까 수수료 비용 나올 필요 없고요. 자, 100주에 대해서 한 주당 2만 원씩. 그 다음 시가가 25,000원이었다. 5,000원씩 상승하네요. 자, 5,000원씩 100주에 대해서 상승한 거니까 50만 원 상승했네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 대변에 평가 이익 50만 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에 2만 원짜리에다가 5천 원 상승하면 이 100주가 한 주당 2만 5천 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식회사 영광이 1월 1일 날 3만 원에 50주만 매각했대요. 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50주 매각했다. 현금 3만 원을 받았다. 자, 한 주당 3만 원이겠죠. 50주. 그럼 대변에 한 주당 가격이 얼마짜리? 그렇죠. 2만 5천 원짜리.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럼 2만 5천 원 곱하기 50주 하면 얼마냐고요? 125만 원. 그 다음에 현금 355, 150. 따라서 대변에 25만 원의 처분 이익이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2만 원으로 평가를 했대요. 자, 남은 주식은 2만 5천 원짜리에 대해서 50주가 남아있는데 2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5천 원씩 감소하겠다. 평가 손실 5천 원씩 손해를 보겠다. 이렇게 50주. 그럼 5, 25, 25만 원의 평가 손실. 자, 정답은 평가 손실 25만 원은 맞습니다. 누구였더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100만 원 아니고요. 125만 원. 현금 150만 원을 받는 건 맞고요. 그래서 처분이익이 25만 원. 가지고 있었던 게 2만 5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의 절반인 우리가 2만 5천 원씩 100주 중에 절반 50주를 매각한 거라 125만 원어치가 매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여러분들. 17번.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에 올바른 분계.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20만 원, 기말 공정가치가 30만 원. 자, 10만 원의 상승. B사 주식은 취득원가가 15만 원, 기말의 공정가액은 12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자,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나와야 될 텐데 1, 2, 3, 4번 보기에서 평가 이익 따로 손실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반영한 건 없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표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 똑같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각각의 회사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따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7만 원의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평가 이익 7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채무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 보유,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 시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변동되지 않는다. 자, 18번의 정답은 2번이겠네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다가 만기 보유 될 수 있고요. 만기 보유도 매도 가능.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취득 시 결정되면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틀리겠죠. 변동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후속 측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 맞습니다.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 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를 한다.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할 때 장부 금액과 만기 액면 금액의 차이를 상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취득 원가 이자 수익에 가감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데 일단 만기 보유 증권의 상각 후 원가가 나왔으니까 이 설명은 맞아요.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건 확실하게 알죠.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와 상각 후 원가 중 선택하여 평가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상각 후 원가법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공정가치라는 표현 쓰이시면 안 돼요. 공정가치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지 이 만기 보유 증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회계 처리나 이런 계산형 문제들도 여러분들 잘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